첫 번째 항목은 노동정책도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탈록 근로제 관련 언급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 주 52시간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재개의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각 부처들에 강조했습니다. 네. 또 현안인 일본의 수출 규제 언급도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 100일이 넘어간다 하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지금까지 잘 대처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고도 했는데요. 그러려면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과 데이터 3법 등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에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대책들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내용은 뭐죠? 이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특별법, 줄여서 소부장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이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을 경우에 인수합병 촉진을 위한 특례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에 있어서의 예타 면제라든지 또 화관법이나 화평법 특례 조항 등을 통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기업에 제공을 하고 기업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은 찬반 논란이 있는 그런 정책들이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노동 관련 단체 등이 이제 반대하는 정책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익히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제 어떤 후퇴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소부장 특별법 이런 경우도 화관법, 화평법 이런 것들이 어떤 예외를 들려서 위험물질에 의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이제 침해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아까도 화관법, 화평법으로 넘어간데 이게 이제 화학물질 관련된 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 3법도 역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이제 됐는데요. 정고농성 시작 이후에 노조가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를 했지만 사측은 그간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로공사의 어떤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가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동안의 사측의 설명을 반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좀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한 어떤 보도를 말하는 거죠?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하고 2018년에 이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앙 컨설팅단을 만들고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을 이제 논의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9월달에 한국노동연구원 측이 이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어떤 그 문서를 보면은 노사 간 또 회사와 전문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사안을 잠정 종결한다.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즉 합의 실패가 선언이 그 자리에서 된 것인데 그럼에도 사측은 합의한 서명을 강행을 한 것이고 이에 반발한 전문가 위원들과 노조 측이 퇴장했다라는 게 이 문서가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사측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좀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상황인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그런 매일매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경제 관련, 노동 관련 법안들도 참 여럿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더 바빠지는 트럼프입니다. 왜 더 바빠져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이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이 결렬된 데다가 중동 정책에서도 난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논의라든지 이런 국내 정치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좀 집중력이 유지가 될 것인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에 갈 거라면서요? 이 일본 언론이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중국 방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올해 이제 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았고 이에 따라서 북중 수교도 70주년을 맞게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 더 크다 이런 시각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실무협상 결렬도 결국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시각을 또 내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 결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 중국과 북한 모두가 각각 무역전쟁과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위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북한이 서로가 이제 지렛대가 돼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또 신중국 건국 70주년이라는 것은 공산권 국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또 의미가 크다고 자기들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맥락에서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이 이제 작동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이제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가 더더욱 어려운 시점이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게 이런 진단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타결 이런 것들을 장담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복잡한 상황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뭐 북한 문제는 이제 그런 거고요. 중동 정책에서의 난제 그건 지금 뭐가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날 때라면서 시리아 철군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게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결정으로 그간 시리아와 IS와 대리전을 벌여왔던 이 쿠르드족이 토사구팽당하는 결과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토사구팽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간 쿠르드족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IS하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싸워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구의 어떤 독립 인정 이런 것들을 기대해 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립 인정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터키 정부는 이 쿠르드 민병대를 이 자국 내 어떤 분리주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진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터키와 인접한 이 시리아 지역의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과의 어떤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이런 이 토사구팽 논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트위터에 이렇게 썼는데요. 미국은 쿠르드족에 엄청난 양의 돈과 장비를 지급했고 쿠르드족은 수십 년간 터키와 싸우고 있는데 미군이 3년 동안 이 싸움을 막았지만 이제는 이 미군을 집으로 데려올 때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곳에서 오직 이익이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도 썼는데요. 이 얘기는 마치 터키 정부의 어떤 쿠르드 공격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터키 정부를 미워하는 공화당 지지층에게도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자신은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고 터키와 쿠르드족 어느 편도 들려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시리아 내정 개입을 결정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중동 문제도 또 국내 탄핵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